네, 수익 파이터. 다음 주 접근 가능한 관심주를 본격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자, 김동관 대표님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는지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 주가 지수 5천 시대, 제가 진짜 주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진짜 주식이요? 예, 진짜 네. 주식, 진짜 나라, 대한민국. 예, 좋은 네. 주식 찾아왔습니다. 현대제철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제철은 2015년도 우리 자동차용 강판과 강간을 생산하는 이 현대하이스코어와 이제 합병을 해서 재상장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2015년도에 그 현대제철을 추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격이 얼마였냐면 제가 한 5만 원 정도에 추천을 해서 한 10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을 했는데 최고가가 14만 원 정도를 10년 전에 찍었습니다. 10년 전에? 예. 네. 한 2, 3년 전 얘기를 하는 네네. 겁니다. 그리고 지금 12, 3년 정도 지나면서 실적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항상 고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얼마냐면 3만 원대 초반입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법 개정안이 사실 통과가 되는데 이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러한 어떤 이 주식들이 많은 급등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가져왔고요. 사실 이제 지금 보면 기아가 17% 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몽구 명예회장님이 11%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현대차가 한 7%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승계구도를 본다면은 지금 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사실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10년이라는 시간과 15년 시간이 지났으면 현대제철이 가지고 있는 이 땅값이 분명히 몇 배씩은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장부가도 많이 올라갔을 텐데 주가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PBR을 보니까 PBR이 사실 0.2에서 0.16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 얘기를 이제 제가 단순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 기준으로 매출이 27조 원에 영업이 한 1조 6천억을 냈고요. 그리고 현재 보면은 그 순자산이 한 19조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오늘 조금 하락을 해서 한 4조 7천억, 4조 8천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순자산은 일단 자산 빼기 부채입니다.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뺐을 때 순수하게 19조 원이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4조 8천억이면 4조 8천억 나누기 19조 4천억을 한번 해보시면 아마 0.2에서 0.25 정도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PBR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가 책에 나온 대로 얘기를 하면은 현재 주가가 한 3만 원에서 주식을 사서 내가 오랫동안 기다리면은 주식이 한 14만 원 간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 그렇게 기다려서 수익 나시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좀 바꾼다면은 장기 투자했을 때 한 14만 원 간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급격하게 만약에 이러한 내용들이 맞는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고 있는 이 풍산 같은 이 폭풍 같은 급등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근래에 국민연금이 한 330억 정도의 매수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국민연금은 현재 정부의 어떤 이런 정책을 맞아떨어져서 한번 검색식을 이용해서 딱 검색을 해보니까 아마 현대제철이라는 종목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아마 매수를 한 게 아닌가 또 그렇게 예를 들 수가 있겠고요. 현재 매수 가격 한 3만 5천 원 정도 잡으시고 손절은 3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PBR 0.5 정도를 측량해 본다면 한 7만 원이 100%를 설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7만 원까지 현대제철의 전략 세워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호영 대표님께 가봐야 되는데 뭐 어디에서 어떤 업종에서 또 골라오셨는지 궁금해져요. 네. 기술주에서 이제 로봇주 가운데서 로보티즈를 갖고 나왔습니다. 로보티즈. 네. 로봇 솔루션 전문 업체인데요. 서비스 로봇 솔루션 및 로봇 부품 연구 개발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 LG전자가 주요 주주로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주요 제품이 로봇 전용 액추에이터, 관절을 움직이는 이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능형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공지능 교육 및 창의력 개발 도구, 로봇 개발용 오픈 플랫폼, 그러니까 피지컬 AI에 들어가는 모든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율주행 로봇을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기획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내 자율주행 로봇인 개미를 개발을 했고요. LG전자와 함께 LG전자가 주요 주주니까 이제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 공동 연구 그리고 사업화를 위해서 MOU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로보티즈는 뭐 LG전자 사내에 있던 부서가 나와서 설립됐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일단 로보티즈 4월 작업형 휴머노이드 로봇 AI 워커를 개발을 했고요. 5월 말 연구 목적으로 LG전자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납품을 했습니다.
LG전자와 함께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1인 1 로봇 시대를 위해서 이제 로보티지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LG전자와 밀접한 만큼 좀 관계들이 이렇게 돈독한데 지난달 23일에 백영훈 LG AI 연구원장이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지명이 된 적이 있습니다. 지명이 되었기 때문에 LG전자 관련된 이 기업들 그중에서 로보티지는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가 이제 횡보 중인 상황도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AI 100조 펀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AI 주권을 확보하자는 일명 소버린 AI 구상에 피지컬 AI라고 불리는 로봇 사업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 근데 정책으로 아직 구체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 구체화에 기대감도 있다는 점도 얘기를 드립니다. 최근 테슬라의 로봇택시 공개와 사업 진행으로 이렇게 로봇 시장에서 자율주행 로봇들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로보티지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핵심적인 분야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현대자동차의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함께 모멘텀이 되면서 주가 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 68,000원 이하권에서 오늘 66,7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목표가는 1차 75,000원, 2차 8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보티즈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강동현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으로 수익 파이터 준비하셨는지 말씀 주시죠. 네, SK 오션 플랜트 가져왔습니다. 아, 네네. 네,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이제 분야 국내 1위 기업이고요. 새 정부가 이제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 재생에너지 확대가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중 해상풍력 시장은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상풍력은 바다 위에 건설을 하기 때문에 이 주민 수용성이 높고 대규모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이 보급은 좀 비용적인 부분 그리고 송전 인프라 부재 뭐 이런 부분 때문에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육상풍력 대비해 가지고 좀 미미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이 14.3기가와트를 목표로 한다라고 일단 밝혔고요. 1기가와트 설치에 7조 원이 이제 7조 원을 보는 만큼 향후 5년간 한 100조 원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 법안을 이제 간소화시켜줄 특별법을 시행하거든요. 그래서 해상풍력 보급의 속도가 좀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안마도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이제 연 2건의 수주가 이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6기가와트 규모의 하부 구조물 협의 중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네. 국내외에도 이제 대만과 뭐 유럽 등 해외 수주 기대감도 좀 높은 편이거든요. 대만은 이제 자국산 우대 정책을 폐지하고 이제 최근에 발주를 재개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20기가와트의 이제 규모의 그 해상풍력 그 경매를 완료는 했는데 이 공급 부족 상황이 이제 좀 심화되면서 이 SK 오션 플랜트가 수혜를 입을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하게 되면요,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전고점 부근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000원 부근에서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26,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9,000원 라인을 설정해 드립니다. 자, 이제 백진수 대표님의 수익 파이터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이신지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완전 바닥에 있는 종목인데요. 어떤 걸까요? 아이센스라는 종목입니다. 아, 네네. 이걸 조금 이제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연소 혈당 측정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 케어센스 에어라는 그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팔을 이렇게 팔꿈치 쪽에 붙여놓으면은 그 5분에 한 번씩 혈당을 측정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계속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35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험 적용이 되는 국가들이 있어요. 2024년 말 기준으로는 이 35개 국가 중에 보험 적용이 되는 국가가 14개국이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최소 18개에서 20개 정도가 보험 등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납품 물량이 엄청나게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체크한 바로는 주말 평일 야근할 것 없이 생산 라인을 풀가동했는데도 불구하고 납품 기회를 못 맞추고 있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호재성 내용이 붙는 게 뭐냐면 6월 30일이니까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송도에 공장이 있는데 송도 2공장이 증설이 완료돼서 자동화가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만들다가 자동화가 되는데 그러면 송도 1공장 기존에는 연간 50만 개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2공장에서는 150만 개, 그러니까 총 200만 개를 만들 수 있는 캐파가 형성이 됐다. 근데 안 그래도 지금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딱 시기 맞게끔 증설이 완료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네. 매수가는 이제 18,000원 내외에서 이제 매수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이탈가는 1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아이센스까지 네 분의 자세한 그 유망주, 관심주에 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지하셔야 되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 추가적인 내용은 카카오 채널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살기를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